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 바로 쓰는 중국어 5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10월 기출문제로 여러분 21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21탄부터는요,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들을 좀 실제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선생님이 기출문제만 다뤄드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응용문제까지 나왔으니까요. 꼼꼼하게 단어도 외우시고요. 통문장도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험에 86번부터 오늘은 90번까지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86번은 실제 10월 시험에 86번 첫 번째 문제로 시험에 나왔었어요. 학생들이 거의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매달 현강에서 문제를 풀어보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면 이 문제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자, 일단은 5개 제시어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게요. 좋아하다, 喜欢, 바로, 就. 자, 이거는 9월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의 11탄부터 20탄 강의를 들어본 학우님께서는 이 단어는 일단 아셨을 거예요. 자, 자다, 수이. 그런데 어떤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라를 제가 게으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게으른 잠을 자는 거니까 늦잠을 자다. 이렇게 술묵구조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수이 란지어, 늦잠을 자다. 자, 타가 나왔고요. 자, 일단은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 빵은 원래는 사전적인 의미가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목적어를 살펴볼게요.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는 여름방학을 하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술목 구조인지 때는 구조를 체킹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름방학을 하다, 방수지야. 그러면 쌤, 겨울방학을 하다를 뭐라고 할까요? 겨울방학도 나오겠죠? 여러분 한 팔을 연상해 보실게요. 그래서 겨울방학을 하다는 반지하라고 합니다. 겨울방학, 반지하. 그러면 겨울방학을 하다를 빵, 한지야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빵, 한지야. 자, 그런데 선생님 그럼 여기서 이는 뭐예요? 여러분 요거 처음 나왔어요. 이는요, 여기서는 지오와 연결이 됩니다. 의미는 뭐냐면 이 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A 하자마자 바로 B 합니다. 요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수어를 먼저 여러 가지 동사가 있지만 첫 번째 수어 자리에 방열이 뭐가 다 들어가야 된다?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이방수지야. 그래서 이가 딱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와 연결했던 첫 번째 수어 자리에 팡이 들어갔잖아요.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그러면 두 번째 수어 자리에 늦잠을 자다입니까? 좋아하는 겁니까? 그러면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좋아합니다가 딱 두 번째 수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수어 이하의 목적어가 뭘로 이루어졌다? 술목 구조로 이루어졌다. 요것들을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86번은요. EHOB를 몰랐다. 그러면 이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어로 들어갈게요.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가요? 그가요. 보통 주어를 제일 먼저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수어를 먼저 이렇게 잡아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는요.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他一放暑假就喜欢睡懒觉. 너무 좋죠? 그래서 처음 나온 예문인 만큼 이런 고정 형태도 나온다는 것을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정 형태는 이미 제가 쓰기 강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싹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기본을 충실하게 다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예문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他一放暑假就喜欢睡懒觉. 86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87번 보도록 할게요. 얼른 4개의 제시어 체크할게요. 9만 명, 9만 명. 자, 여러분 두 번째 제시어 체크하니까 느낌 오죠? 네, 제가 1탄부터 20탄 쓰기 강의에서 항상 강조해드리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긴 내용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를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예상하다가 나옵니다. 굳이 예상하건대. 그러면 여러분 끊어 읽어보실게요. 그 이하가 뭐예요? 전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목적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다? 앉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앉을 수 있습니까? 주어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호응할 수 있는 거 딱 묶어볼게요. 누가 앉아요? 관중이 앉는 거잖아요. 주어, 관중.
몇만 명의 관중이 앉으니까 9만 명의 관중이 앉는다라고 해서 수로만 딱 잡고 이 수로의 특징을 파악하니까 저절로 목적어의 어순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어디에는요?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갈까요? 그 체육관은요. 예상컨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수로는요. 예상컨대 꾸지. 그 이하가 목적어고요. 목적어가 요렇게 술목 구조로 이루어졌다 끊을게 하시고요. 그 관중인데 몇만 명의 관중입니까? 9만 명의 관중이라고 해서 요런 수식 성분까지 마땅히 들어가야 될 위치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요? 우리가 예상컨대 여러분 이거 우리 한국 사람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꾸지가 나오면 그것에 대한 주체 우리 한국어로 하면 우리가 예상컨대 그런데 굳이 우리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상컨대 우리 없애버리고요. 그 체육관은요. 그래서 시작. 나거体育馆 이런 것들을 주어 자리에 넣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꾸지 나왔을 때 누가 예상하는 이 주체가 혹여나 문제에서는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외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해석하면서 틀리는 경우들 되게 많습니다. 87번도 요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육관은요. 예상컨대 나거体育馆 꾸지 9만 명의 관중이 앉을 수 있습니다. 능주어 지원민 관중까지 목적어의 형태를 주의해서 어순 배열에 활용해 보시면 될 수 있겠네요. 예상하다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꾸지 적중했습니다. 88번부터 90번까지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한 문제입니다. 4급에는 항상 자주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다 동사 시.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를 가지고 있다, 요. 어느 장소에 있다, 在. 요 3대 동사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 10월에는 이런 3개 동사가 동시에 다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실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꼭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88번도 은근히 쉽지만 되게 많이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쓴 것은 여러분 여기서 알고 하셔야 돼요. 입니다. 자, 여러분 쓴 것은 입니다. 여러분 이거 딱 나오면 누가 생략이 됐는지를 바로 체킹해 주셔야 되냐면 주어가 생략이 된 것을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쓴 겁니까? 뭐가 쓰여진 겁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 더 뒤에 주어가 생략이 됐다. 그다음에 시 나오고 그러면 그 시 이하에 동사, 목적어 잡으셔야 되겠죠. 자, 제가 이 단어 너무 많이 강조해 드렸어요. 여러분 외우셨을 거예요. 경험을 뭐라고 한다? 징리.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소설 나번 샤오수어 그다음에는요. 作者梦中的더 나왔으니까 역시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어로 쓰였겠죠. 작가가 꿈속에서의 그러면 그 뒤에는 명사 뭐밖에 없어요? 경험이다. 그러면 주어가 생략됐다는 걸 안다면 그 소설에 쓰여진 것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로 바로 잡겠습니다. 이다. 그러면 주어가 생략되고 이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어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주술의 구조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그 소설에 쓰여진 내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설에 쓰여진 것은요. 那本小说写的内容是 주어가 생략된 부분에서 되게 많이 틀리세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요.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이에요, 여러분? 작가가 꿈에서의 경험입니다. 라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또 직역해서 해석을 한다면 그 소설에 쓰여진 것은요. 작가의 꿈에서의 경험입니다. 작가의 꿈에서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덜을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웬만큼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최소한 덜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100% 한국어에만 의지해서는 안 됨을 아까 꾸지에서도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도 주의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 동사 나왔을 때는요. 종종 주어가 많이 생략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설에 쓰여진 것은요. 작가의 꿈속에서의 경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전체 한번 읽어보실게요. 那本小说写的是作者梦中的经历那本小说写的是
作者梦中的经历. 여러분, 쓰기 제1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배점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래서 쓰기 제1부분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어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좋은 문장들을 많이 읽으면서 어감을 길러주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출 자료들 100%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8번은요. 이다 동사 실에 관련된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89번은 적중했잖아요. 제가 이거 11탄에서 20탄 9월 기출문제 분석해드리면서 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는 있다 없다 혹은 부정부사 아니면 비교문으로 쓰인다. 요거 꼭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는 이 매요가 어떻게 쓰였냐? 역할을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 기출이에요. 기출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생명, 生命 나왔어요. 자, 매요 이거만 보면 몰라요. 자, 病人 환자는요. 暂时 별표 제가 이거 설명해 드렸죠.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는 어휘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네이버 사전 찾아보면 명사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요즘에는 어떻게 쓰인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부사로 쓰인다라고 했어요. 잠시, 잠깐, 잠정적으로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요. 잠정적으로 뭐가? 자, 위험하다 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뭘로 쓰였습니까? 수로는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여러분? 생명 위험이 없어요.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요? 명사로 쓰였다. 요런 흐름의 역할을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9번은요. 있다, 없다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없어요. 누가요? 환자가요. 잠정적으로는요. 뭐가 없어요? 생명 위험이 없다. 그래서 웨이시에는 형용사로 보지 않고 명사로 볼 수 있는 목적어의 쓰임으로 쓰였다를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적중했어요, 요거. 이거 독해제 1부분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는 잠정적으로 생명 위험이 없습니다. 문장 제일 끝에로는요. 없게 되었다. 새로운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어기조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환자가 잠정적으로는요. 생명 위험이 없습니다. 病人暂时没有生命危险了. 病人暂时没有生命危险了. 그래서 위치. 하나의 분사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쓰임을 꼭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89번 문제도 굉장히 좋았어요. 많이들 놓치니까요. 틀리니까요. 꼭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89번이었습니다. 자, 90번 볼게요. 90번 별표. 이 문제는요.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꼭 나오는 제시어로서 자, 이해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저 그래서 이거 쓰기 제1부분에 나왔던 문제를 고스란히 외워놨다고 쓰기 제2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거든요. 여러분 이해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페이지 쪽수예요. 그래서 1쪽 1페이지 2에 자, 답 모르시면 안 돼요. 답안입니다. 답안. 자, 그럼 주의호가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을까요? 요런 거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번에 기본적인 동사 3개 나왔다 그랬어요. 어디 있어요. 在 뒤에는 장소가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수러 자리에 있어요. 在这本书的더 뒤에는 명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사 누구밖에 없어요? 주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이 책에 있다.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요거 마지막 1페이지. 하나의 명사로 쓰였다는 거죠. 마지막 1쪽을 뭐라고 할까요? 最后一页. 여러분 요것도 한국 사람이 해석하면 最后的一页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자꾸만 쓸데없는 것들이 더를 쓰지 않고 하나의 표현처럼 쓰는 형태. 이런 기출을 분석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 놓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1쪽 最后的一页라고 하잖아요. 最后一页. 하나의 표현처럼 쓰는 태를 숙지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기출이에요. 그럼 조금 이따 제가 연습 문제 가지고 왔거든요. 요 문제 풀었을 때 고스란히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적용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꼭 외우세요. 여러 페이지에 책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 고스란히 외워놨다가 쓰기 제2부분의 답은요. 이 책의 제일 마지막 1쪽에 있습니다. 요런 거 완성해 보실 수 있겠죠. 8점짜리 예문입니다. 答案在这本书的最后一页. 요렇게 끊어 읽어줘야 되겠죠. 答案在这本书的最后一页까지 86번부터 90번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의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중국어 완성해보세요. 그는 EHUB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름방학을 하자마자 좋아합니다. 늦잠 자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워보실게요. 他一放暑假
就喜欢睡懒觉. 요렇게 문장 통으로 외우십시오. 오늘의 숙제예요. 他一放暑假就喜欢睡懒觉. 他一放暑假就喜欢睡懒觉.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 체육관은요. 9만 명의 관중이 앉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원래는 我们估计 이런 거 我们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체육관은요. 那个体育馆 예상컨대 估计 몇몇 명의 관중들이 앉을 수 있다. 能坐9万名观众那个体育馆估计能坐9万名观众那个体育馆估计能坐9万名观众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볼게요. 그 소설에 쓰여진 것은 작가의 꿈속에서의 경험이다. 那本小说写的是作者梦中的经历 제가 작가의 꿈속에서의 경험이다. 한국어로는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어로 100% 이렇게 똑같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 생략된 부분 꼭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那本小说写的是作者梦中的经历 한자는 잠정적으로 생명 위험은 없다. 그래서 病人暂时没有生命危险了病人暂时没有生命危险了病人暂时没有生命危险了 까지 有没有 있다 없다 기본적인 동사를 잡아주실 수 있어야 했네요. 자, 답안은 이 책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다. 매년마다 나오는 기출 예문이기 때문에 꼭 외워놓으세요. 답안은 이 책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다. 答案在这本书的最后一页答案在这本书的最后一页答案在这本书的最后一页 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응용 문제 5개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얼른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늦잠을 자다 나옵니다. 睡懒觉 여러분 보세요. 시환 대신에 뭐가 나왔다? I. 아, 그럼 이거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이구나. 자, 여러분 젊은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年轻人이라고 합니다. 너무 쉽죠? 그러면 수로 자리에 뭐 넣을까요?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I. 그 뒤에 해당하는 목적어 늦잠 자는 것을 그래서 주어 수로 딱 넣었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기출 문제 푸니까 너무 쉽죠. 年轻人爱睡懒觉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요거 때문에 틀리시더라고요. 보편적이다, 부변. 사전 찾아보시면 형용사로 나와요. 여러분 형용사 여기서 어떻게 쓰였을까요? 당연히 수로 앞에서 뭐로 쓰였다? 부사어로 쓸 수 있어요. 부사어인지 몰랐기 때문에 틀린다는 거죠. 한국어로 해석해 볼게요. 젊은이들은요. 보편적으로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거예요. 쌤, 질문 있어요.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여기에 부사적 용법인 더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형용사들은 더를 생략해서 뭐로 쓸 수 있다? 부사어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많이 틀려요. 그래서 부변이 부사적 용법으로 더를 생략하고 쓰였다. 요거 정리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젊은 사람들은요. 보편적으로 늦잠 자는 것을 좋아합니다. 年轻人普遍爱睡懒觉 까지 연습 문제 1분 컷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왔어요? 굳이.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상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예상컨대 말 안 돼요. 보통 내가 예상컨대 강아지는 1 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형태가 나오니까 우리 100% 한국어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꾸지가 나왔으니까 주술 자리에 딱 넣을게요. 예상컨대 강아지는요. 그 이하에 뭐가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하죠. 부탈, 그다지 뭐뭐하지 않는다. 부분 부정부사입니다. 자, 이거 끊어 읽을게요. 적응하다 아직 모르시면 안 돼요. 새 환경, 适应, 신환境. 그럼 목적어 안에 있는 걸 부정해야 되니까 그다지 적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새 환경을 적응했나요? 아니죠. 부정해야 되는데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요런 수라를 꾸며줄 수 있는 목적 안에 요런 성분들도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10월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도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요. 빨리빨리 연습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상컨대 혹은 우리가 예상컨대 강아지가 새로운 환경에 아직은 그다지 적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강아지가 예상컨대 아니에요. 그래서 小狗估计
还不太适应新环境. 요렇게 예상컨대 꾸지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내가 예상하는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의 주어가 요런 문제처럼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많이 틀리세요. 예상컨대 긴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동사 꾸지였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나왔어요. 시 뒤에 누가 나왔어요, 여러분? 나탕. 여러분, 탕 요거 독해체 일부분에 나와요. 왕복을 나타내는 동량사죠. 어떤 왕복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당연히 그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명사 나와야 돼요. 명량사로도 쓸 수 있고 동량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건 누가 있으니까 항공편이죠. 항공. 그래서 어느 항공입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니시, 너는 이다. 항공편이다. 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니는 누구와 연결돼서 정주어는 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어만으로도 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거 탈승이에요. 그래서 정주어, 타다 이런 것들이 사급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흐름 아시겠죠? 아, 실 동사 수로 자리에 놓고 주어가 생략이 됐네. 너가 탄 것은 그래서 요거 주어 생략된 경우의 수 오늘 배웠으면 이렇게 적용하셔서 문제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탕은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어느 항공편입니까? 요렇게요. 그래서 당신이 탄 것은 어느 항공편입니까? 이런 평소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입니다. 물음표로 딱 마무리돼야 되고요. 당신이 탄 것은 어느 항공편인가요? 你乘坐的是哪趟航班?你乘坐的是哪趟航班?你乘坐的是哪趟航班? 까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3번 연습 문제였습니다. 이다 동사 시 나오면요. 종종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이렇게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의 수도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하겠네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잔 나오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사.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쓰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타 호이요. 그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很好的, 더 나왔으니까 누구 연결할까요? 명사. 그렇죠? 여러분 장래에 반드시 이딩은 뭐예요? 품사, 부사예요. 그러면 수로 하나밖에 없어요. 이요. 이딩 호이요. 반드시 뭐뭐일 것이다. 요렇게도 많이 써요. 어쨌든 수로 자리에 요 넣을게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발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로 쓰였나요? 명사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체크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쓰임에 의해서요. 동사로 쓰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발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부사어 들어가야 되겠죠? 장래 분명히. 그래서 부사 조동사, 부사어의 어스는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녀는 장래에 분명히 일 거예요. 그리고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용어. 아주 좋은 발전을 있을 거라고 이렇게요. 그래서 타치앙라이 이딩 후이요. 很好的发展.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우리가 또 100% 한국어로 해석하면 어색할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문제에 혹은 말하기에 활용을 합니다. 그녀는 장래에 분명히 좋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他将来一定会有很好的发展. 그래서 파잔이 무조건 동사로서 쓰이지 않는다. 이 문제에서는 명사로서 쓰였다. 그래서 발전이 있다. 요 파잔, 요런 형태를 수목 구조로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문제 너무 좋습니다.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他将来一定会有很好的发展. 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연습 문제입니다. 여러분 딱 정답이 나와야 돼요. 정답 뭐예요? 답은요. 이 소설책의에서 문제 바뀌었죠. 잡지의 제일 마지막 1쪽에 있다. 여러분 보세요. 기출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의 쓰기 강의를 통해서 외워놓잖아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당연히 관련된 제셔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정답 얘기할게요. 있다. 답이 있다. 다안짤. 어디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 1조. 근데 어디에요? 잡지의 제일 마지막 1조.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정답 뭐예요? 다안짤. 杂志的最后一页. 여러분 이거 실제 시험에 나왔는데
잡지의 답이라고 해서 주어를 꾸며주는 관용 앞에 넣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출을 알아야지만이 어감을 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로 해석해서 틀리는 부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면서 이런 정답들을 많이 외워보시고 경험해 보셔야지만은 실제 시험에도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답은 잡지의 제일 마지막 1페이지에 있어요. 答案在杂志的最后一页。答案在杂志的最后一页。答案在杂志的最后一页。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시험이 또 한 2주 정도 남아있네요. 11월 시험 보시기 전까지 또 쌤이 기출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서 드리고 연습 문제도 드릴 거니까요. 꼭 꼼꼼하게 분석하고 암기하고 학습해보고 한번 봐서 안 돼요. 정말 5회도 10회도 이상 하시면서 꼭 좋은 문장들 통으로 암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